네. 먼저 이제 빠르게 리캡을 좀 해보면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이제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군인들이랑 가족들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영사관 아니다. 이제 군인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항상 여기에 네. 상주하는 곳이라서 이건 영사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영사관인데 이건 우리의 땅인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영사관이 대사관 옆에 있거든요. 사실 영사관이랑 대사관은 다르잖아요. 네. 대사관은 보통 수도에 있고 영사관은 다른 지역들에 있는 이제 업무 처리나 이런 것도 다른데 둘이 붙어 있다라는 것도 좀 사실 웃기기는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그 중에 고위 간부 모하마드 레자 자이디가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40년 넘게 이제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고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민한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저기를 딱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그 본토 공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게 딱 터졌을 때 시장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까? 첫 번째는 이란은 과거에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많이 이란의 뭐 과학자도 살해하고 막 이란 혁명 수비대 간부들 엄청나게 암살하고 이랬는데 반응 직접적으로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반응할 것인가? 진짜 종이호랑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응을 할 것 같다. 영사관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정도로 봤는데 처음에는 본토 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전면전하자는 건데 이거 가능할까? 이런 네. 예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해외 영사관 똑같이 치자. 근데 이스라엘에서 딱 저거 터지자마자 해외 영사관에서 직원들 다 철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사실 크게 유력했었는데 시리아의 골란고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중동 전쟁 이야기하면서 이게 몇 차였었는지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6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6일 동안 확 이제 진격해가지고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뺏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국제법상으로 침략 전쟁으로 인해 얻은 땅은 그 침략한 국가의 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골란고원은 시리아는 그렇게 해서 뺏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이스라엘 군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거길 공격하면 사실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그렇죠.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를 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례적으로 본토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계산된 공격이었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란에서는 미리 이야기를 뭐 미국에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사실 이번에 인명 피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다 군사 시설에만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어찌 보면 이게 둘 다 윈윈인가?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패, 이란 승이란가 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아이언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발이 격추됐잖아요. 초음속 미사일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아이언돔은 초음속 미사일을 못 잡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음속 미사일이 들어가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한 8발인가 적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뚫리기는 뚫렸네라는 것도 있었고요. 본인들은 우리가 99%다 막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유럽,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격침한 미사일 굉장히 많고요. 요번에 요르단에서도 방어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요르단이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순위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이슬람 민족으로서 너네가 요르단이? 왜 네. 네, 지금은 가만히 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격추시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완벽한 것 같지만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하룻밤에 쓴 돈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방비의 10% 넘는 돈을 그냥 하룻밤에 썼는데 그렇죠. 물론 이런 공격이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게 뭐 한 며칠만 해도 유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계속 사이가 정확히는 미국하고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언돔 그러니까 방어해주면서 어찌 보면 우리 형이 그래도 역시 나를 좀 생각해줬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어떤 믿음 그런 것들도 네. 있었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과 실이 다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종이호랑이라는 이제 그런 편견이 좀 많았어요. 네. 때려도 반응을 절대 안 하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본토에 반응을 하면서 뭐 계산된 이제 공격을 했지만 그래도
종이 호랑이는 아니구나. 이슬람의 맹주다 역시.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득과 실이 다 있었고 이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초음속 미사일이 있으니까 너 까불지 마 이랬는데 네. 실험을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였는데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거예요. 있더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행기 공군 비행장을 많이 폭격했잖아요. 네. F-35를 맞추고 싶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F-35 영향은 없었지만 네. F-35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핵시설 좀 아까도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란은 지금 핵시설이 자기들의 유일한 무기예요. 네. 근데 이 핵시설을 타격당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실질적으로 1981년도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제 원자로 원자로 발전소 파괴시킨 적도 있고요. 네. 계속 그런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데 F-35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한번 들어가서 휘젓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 네.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F-35가 그 정도로 이제 저공 비행이라든지 어떤 스텔스 모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들어와서 핵시설을 파괴하고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탑건 2 실제화되나? 탑건 2에서 보면은 가서 이제 핵실험 딱 찍고 나오잖아요. 전혀 공대공 미사일에도 걸리지 않고 네. 계곡으로 들어가서 시설 파괴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35로 그런 작전이 실행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요번에 어찌 보면 이제 공격으로 F-35를 파괴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유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조금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보복할 것이냐. 네. 이게 너무 과거로 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시리아 영사관 폭격부터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은 한 번씩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나 못 참겠다. 네. 나 이거 못 참겠고 한번 보복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데 네. 어젯밤에 나왔잖아요. 미국이랑 영국에서 이란에 다시 이제 경제 제재 네. 더 들어갔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네.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데 더 여기서 제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우리가 먼저 제재하고 우리가 보여줄 해줄게. 테니까 이슬 네. 가만히 있어. 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근데 지금 네타냐후는 더 신났죠.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이란이 불안해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지금 아빠가 화난 게 알아요. 집에서 예상하면 지금 한 달까지 할 거를 알겠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요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초과됐으니까 각국의 입장만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면요. 네. 이참에 하마스를 완전히 끝내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마스랑 헤즈볼라의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거 누구나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어찌 보면은 시리아 영사관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 공격했다는 것은 완전히 계산된 확전 유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발목 잡으니까 이번에 아예 끝내야겠다. 네. 그래서 이란을 확실히 쳐보자 이렇게 얘기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하마스도 이스라엘 만든 거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란하고 확전해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들이 있었다. 확전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정권 욕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과거에 이제 연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네. 그래서 이제 상대 정권이랑 4년 나 2년 너 2년에서 총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뒤에 총선을 해버렸어요. 네. 다시 자기가 재선됐어요. 이게 네. 할 말이죠.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이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하려고. 이런 정도로 약간 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기의 정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 사법 개혁 관련돼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 시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지금은 또 반전 시위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이스라엘 갈라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네. 것들도 좀 보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극우 정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다수석이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연정이다 보니까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극우 정당에서 연정 네. 깨버릴 수 있어요, 바로. 네. 그리고 다시 송구하자, 총리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본인의 욕심도 있지만 본인이 극우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 극우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만약에 유화책을 편다? 그럼 극우는 바로 그럼 총선 다시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권 욕심, 극우 이런 게 지금 다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랑 막 화해도 하고 이런 무드가 있었을 때 그때 총리가 극우 세력에 암살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떠오른 게 네타냐후다 보니까 네. 본인의 태생으로 봤을 때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확전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이란은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라크의 사례도 봤고요. 과거의 사례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하마스나 헤즈볼라 뭐 이제 그 후티 반군 뭐 이런 대리전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제일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요번에 영사관을 공격받았을 때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한테 믿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고 근데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완전히 계산된 공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미국이 어떻게 그렇죠.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 건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동의 평화를 갖고 오려고 그리고 있던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스라엘 전쟁으로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가 않고 오히려 러시아는 더 강대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확전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이란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나댈 수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네.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우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본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맹국 유지가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쏟아놓은 돈을 봐봐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 같은 경우에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번에 굉장히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게. 그 사실 그 진짜 미국 내 돈줄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죠. 그 지난해 10월 이후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났을 때 이후에 정말 미국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이나 혹은 유대인 편을 딱 드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 약간 그 학계에서까지 좀 몰아내는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우리 맨날 얘기하던 지금 그거 되게 심해요. 네, 그 제이미 다이먼 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약간 헤지펀드 유대계 헤지펀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초면인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전면에 나서가지고 니네 뭐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다고? 너 나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총장들이 약간 물러날 정도로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물러날 정도로 그 안에서의 미국 내에서의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의 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워낙 분위기가 이스라엘도 심하다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한테 저렇게 경고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되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좀 과하게 몰리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미국 내 어떤 뭐 대선 자금줄이나 그쵸. 유권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러시아랑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영사관을 폭격했는데 왜 국제적으로 규탄을 아무도 안 하냐.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규탄하고 난리가 그쵸. 났을 텐데 그걸 네. 아무도 안 하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맞죠. 근데 이란이 이번에 본토를 폭격하면서 여론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란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그 갈라짐 현상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요번에 그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떤 대학교 기금에선가 연방정부 기금에선가 거기에서 모닝스타를 제외시키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모닝스타에서 그때 그 ESG 기준에 뭐 그 유대교 뭐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그런 거 막 제외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하고
지금 일단은 이런 입장을 말씀드려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 확전이 된다면 어떨 것인가. 유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인데 결국에 이란에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확전되면은 호르무즈 회업 무조건 막을 거야. 네. 근데 그 호르무즈 회업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이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이란이 실효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이제 뭐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좁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넓겠죠. 근데 이란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랑 오만이랑 같이 있지만 이란이 거의 실효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이란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 근데 전 세계 하루 그 원유 그 수송량이 한 20%씩을 담당하는 네. 곳이다 보니까 원유에는 저쪽에 실질적으로 원유가 오늘부터 못 나가요라는 게 아니고 이란에서 내일부터 막겠다라는 말만 해도 원유는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게 딱 시작되면 인플레이션 영향 받고 지금의 증시에서는 완전히 이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그 핵시설 파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니 조금, 말씀하세요. 예. 말씀을 빨리 오미너스님이 재밌다고 계속 말씀해 달라고. 네. 네, 그래서 그 핵시설 파괴하는 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네.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침공에서 마지막 라파라고 하는 최남단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거기 침공을 지금 약간 미뤘어요. 유예시켰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스라엘에서 하도 본인들이 침공을 하면서 그 일반 시민들을 자꾸 그 사망시켜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피난민들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라파 쪽으로. 근데 라파에 지금 하마스의 4개연대인가 이쪽이 지금 엄청나게 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지막 부산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피난민들 다 가라 그래 놓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란 이런 지금 뭐 본토 나오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이제 바이든 멈춰놨거든요. 대통령이 저기 침공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반복적으로 그쵸. 얘기를 했죠. 그 사실 네. 저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라고 해놓고 완전 수세에 몰아넣고 말씀하신 대로 부산으로 다 피난 가는데 부산을 치면 그쵸. 어떡하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약간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젯밤에 나온 것은 이란의 제재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으니 너희는 공격을 그만해를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건데 네. 되게 며칠 잠잠한 게 약간 안심이 되면서도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내부 입장으로 봤을 때 네타냐후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건데 그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경을 이제 안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대로 뭐 확전이 되지 않는다. 뭐 이대로 중동 지역의 긴장은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하실까. 제가 아까 이름이 생각 안 났던 저 왜 이러죠 정말 늙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죠?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이요. 네, 그 사람이 리틀 이제 워렌 버핏. 네,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 그 모닝라이브에서도 돈 때문에 많이 보여드렸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최근에 뭐 사실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캠퍼스들에서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잘못한 거 많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학생들을 총장들이 좀 내버려두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펜실베니아 대학이랑 하버드인가 총장 둘이 결국 쫓겨나는 상황까지 이사람이 만들었어요. 돈줄을 끊겠다고 하니까 그냥 버티지 못한 그런 학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아무리 이란이 지금 본토를 공격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본토 내에서의 저런 어떤 유대계 재벌들이라든가 어떤 세력가들의 움직임이 좀 잠잠 편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더 커진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어떤 좀 압력이 더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굉장히 시작이다. 오랜 시간 무서운 동안. 말씀이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답이 없어요. 네. 앞으로 그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전쟁이 휴전이라든지 정전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그냥 끝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폭격이나 인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잖아요. 그 가족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고 평생 못 잊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마스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데가 지금 이례적으로 6.25 이후
제가 봤을 때는 최초로 더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셋이 거의 동맹국처럼 다시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나토 위주로 뭉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한다고 해도 결코 잦아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 5년 전부터 진짜 세상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2010년대에 뭐 2010년대 초반 같은 때 뭐 자유무역에 좀 더 집중되는 분위기 이런 그쵸. 거는 이제 그게 약간 노멀이고 지금이 비상시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냥 이제 달라진 세상이 왔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 아시잖아요. 너무 유행이었잖아요. 세계는 네. 평평하다. 지금 뭐 그 책 뭐 통역 안 될걸요. 그러니까 예.